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임용되는 전공의 상당수도 임용을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배제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청주청원 공천 발표가 또 미뤄졌습니다. 서원은 현역 이장섭 의원이 포함된 2인 경선이 치러집니다. 놀이와 학습용으로 쓰이는 어린이 점토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와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못 박은 오늘, 도내 주요 병원에서는 전공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귀한 전공의는 소수에 불과했고 새로 임용 예정이던 전공의들도 상당수가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진료 차질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부터 병원을 떠난 충북 전공의는 전체 200명 가운데 163명.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까지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모두 8명. 나머지 155명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최후 통첩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들은 결국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도 2배 가까이 늘리겠다며 회유에 나섰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 늘어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하고 젊은 의사들에게는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의 문을 넓히고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교수 증원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원이 2년, 3년 사이에 2배로 만들 수도 없고 꼭 교수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학생들 가르치는 인프라가 안 되는데 강의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기존 전공의 이탈에 이어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당장 전공의 신규 임용 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충북대 병원이 새로 충원할 예비 수련의 35명이 모두 임용을 포기했고 다른 병원들은 아직까지 얼마나 임용을 포기했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전문의 중심의 비상근무 체제로 버티던 병원도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교수들은 이제 좀 나이대도 있고 하니까 똑같이 막 밤을 새도 이제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하지만 점점 피로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인력이 더 안 들어오면서 진료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부족해질 것 같고요. 사태가 더 악화하면 청주와 충주의료원은 평일 진료 연장에 이어 주말과 휴일 진료에 들어가고 민간 병원에도 공보의와 군의관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청주지검과 충북경찰청은 검경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의료계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주 서원에 대해 현역 이장섭 의원이 포함된 2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반면 똑같이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청원에 대해선 발표를 다시 보류해 변재일 의원의 행보는 여전히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충북 총선 소식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주 서원 후보는 재선에 도전하는 이장섭 현 국회의원과 이광희 현 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의 2인 경선으로 뽑게 됐습니다.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여론조사가 반영됩니다. 서원구는 이장섭, 이광희 2인입니다. 각각 경선을 치르기로 했고 이에 따라 민주당 청주 서원 공천 작업은 본 궤도에 오른 반면 청원은 또다시 발표가 보류됐습니다. 사실상 변재일 현 의원의 컷오프, 신용한 청원 출마로 정리된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당내 반발이나 본선 경쟁력 등에 관한 판단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에서는 다음 달 4일에서 6일 청주 상당과 충주 후보 경선이 치러지는데 상당 경선에서 배제된 이현웅 예비후보는 노영민 예비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했습니다. 경선 승리와 총선 승리를 위해 노영민 후보와 함께 신의에 기반하여 손잡고 동행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노 예비후보의 경선 상대인 이강일 예비후보는 큰 파급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주 흥덕과 청원 경선 결과가 내일 오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청주 흥덕 김동원, 김학도, 송태영, 이욱희 4인 경선, 청원은 김수민, 서승우 2인 경선에서 승자가 가려지면 국민의힘은 충북 8개 선거구 모두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한편 제천단양에서는 국민의힘 경선에 나섰다 패배한 최지우 예비후보가 엄태영 현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국회의원 공약 이행 결과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 엄 의원 측은 보완 자료를 본부에 다시 보내 공약 이행률이 55.4%로 정정 반영됐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국민의힘 이종민 청주시 의원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종민 전 시의원은 대한민국의 복지강국을 꿈꾸어왔고 청주 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에서도 탈당했습니다. 사직서는 김병국 시의장이 곧바로 수리했고 비례대표인 이 의원의 사퇴로 시각장애인인 남인범 충북 광화원 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습니다.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26일 송수연 시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오늘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이정임 의장은 송 의원이 사직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정임 의원이 4월 보궐선거를 피하기 위해 송 의원의 사직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길게 말았다가 또 동그랗게 뭉쳤다가 놀이와 학습에도 사용되는 점토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난감입니다.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학부모 사이에도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그런데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와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문구점에서 또 무인 점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어린이용 점토. 조물조물 만지작거리며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입니다. 당연히 피부에도 많이 접촉하게 되는데 안전성은 어떨까?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17개 제품을 조사해봤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유명한 MIT와 CMIT 방부제. 국내에서는 어린이 점토에 쓸 수 없지만 6개 제품에서 검출됐습니다. 모두 해외에서 만들어진 점토였습니다. 이들 6개 제품은 수입 제품이 3개,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이 3개로 MIT는 최대 24 ppm, CMIT는 최대 39 ppm이 검출되었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고 반복 노출 시 생식 기능과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붕소 성분이 많이 검출됐습니다. 어린이 완구는 붕소 용출량이 킬로그램당 1,200mg 이상 나오면 안 되는데 국내 제조 제품을 비롯해 4개 제품이 허용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운데 일부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까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을 구매 대행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내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원은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 유통된 어린이 점토 3개 제품 판매를 차단하는 한편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나머지 4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 신청사 건립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은 오늘 5분 자유 발언에서 2021년 6월 1,630억 원이었던 청주 신청사 공사비가 2022년 9월엔 2,015억 원으로 내년 착공할 때는 더 늘 것으로 예상돼 신청사 건립이 경제적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신청사 건립으로 도심 재생 효과가 바란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주민투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제조창을 리모델링해 시청사로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지만 충북의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국에 출생아는 1년 전보다 7.7%나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충북의 출생아는 7,580명으로 1.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도 0.89명으로 0.02가 늘어 공동 1위를 차지한 세종과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괴산군 칠성면에 조성된 자연 드림파크에 암 재발 예방을 위한 요양병원이 개원됐습니다. 재단법인 자연드림 유기농 치유연구재단은 아이쿱 요양병원을 개원하고 암 재발 예방을 목표로 조합원과 사회구성원의 건강과 생활을 지키는 핵심 의료기관으로 역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쿱 요양병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07개의 1인실을 갖추고 유기농 항암식품을 이용한 식단과 전문가와 함께하는 개인 맞춤형 운동, 명상 아로마 테라피 등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한양방 협진 통합 진료를 제공합니다. 괴산 산막이 예길을 둘러싼 괴사도 여객선이 내일부터 운항을 전면 재개합니다. 운항하는 여객선은 모두 5척으로 12월 중순까지 하루 왕복 60차례가량 운항하며 괴산군은 이에 앞서 사업자와 선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괴산군은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괴산호의 얼음이 녹아내려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빨리 여객선 운항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지도자 의암 손병희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조명하는 토론회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3.1절 105주년을 맞아 의암 손병희 선생 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와 충북뉴스가 마련한 토론회는 손병희 선생의 삶과 업적을 재조명하는 주제 강연과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돼 기념사업의 방향과 정책을 모색했습니다. 의암 손병희 선생의 기념 계승 사업을 체계적으로 주도할 민간 조직은 오는 4월 8일 창립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